한국이 마침내 스스로의 하늘을 스스로의 무기로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외 기술 의존이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특히 주변국들의 전투기 현대화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한국 공군이 선택한 길은 더욱 명확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도입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이 직접 자신만의 공대공 무장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결정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 전투기는 단순한 차세대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전력 자립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KF-21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라 이 전투기를 실제 전쟁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독자 무장 체계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산 AIM 시리즈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이는 구매 조건에 따라 운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기술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근본적인 위험을 품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KF-21이 아무리 뛰어난 4.5세대 전투기로 성장해도 탑재하는 무장이 외국산이라면 완전한 주권 전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공군의 목표는 단순히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전체 생태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되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개발이었다. 그러나 공대공 무기체계는 항공무장 분야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이다. 즉, 전투기의 기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발사 후에도 강력한 교전 능력을 유지하려면 추진체 기술부터 센서 융합 알고리즘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완전한 독자 체계로 확보한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렇기에 한국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사업 착수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격차를 뛰어넘어 직접 미래를 개척하는 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연구개발 착수회의는 바로 그 역사적 출발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공군과 연구진은 오랜 수건이던 공대공 무기 독자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한국 항공무기체계의 다음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모든 참석자에게 각인시켰다. 이 회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일정 확정이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적 전력을 제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였다. 그동안 한국이 구축해온 전투기 개발 경험과 방산기술 축적이 마침내 하나의 결정체로 응축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이 자신만의 공대공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전략적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F-21은 앞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이 전투기의 성공 여부는 무장체계의 완성도에 달려있다. 만약 공군이 외국산 무장에 계속 의존한다면 KF-21의 작전 능력은 상대국의 수출 규정이나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자국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전력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KF-21의 경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립을 향한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지금 시도하는 것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고난도 기술 획득이며 이는 어떤 나라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다. 공군과 연구진은 그만큼 시대적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 성공했을 때 한국이 얻을 미래는 상상 이상이었다. 기술 자립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초가 되고 국내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이처럼 한국은 지금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KF-21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넣겠다는 결심은 이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가 오늘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의 개발이 시작된 이 순간부터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독자 무장 개발이라는 깊고 험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 끝에서 얻을 미래는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의 전투 범위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KF-21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투기라는 점에서 이미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가치의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이 KF-21이 탄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 한국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항공전력 자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장 통합이 필수적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 해도
탑재 가능한 무장이 외국산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전투기는 본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KF-21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체 개발 무장과의 깊은 연동이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국산 무장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레이더, 항전 장비, 전자전 체계가 모두 국산화를 향해 개선되고 있었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공대공 무기의 국산화 필요성을 더욱 가속시켰다. 만약 KF-21이 외산 무장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교전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는 물론 한국 공군의 장기적 전력 운영에도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KF-21의 전투 환경을 고려할 때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무기였다. 근접 교전은 항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며 높은 G, 하중, 극한 기동, 빠른 표적 변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이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지거나 반응 속도가 늦다면 전투기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따라서 공군이 필요로 하는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단순히 적기를 쫓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고기동 회피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응답성을 가져야 했다. 이를 외국 기술에만 기대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었다. KF-21이 앞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다. 공군은 향후 수십 년간 KF-21을 기반으로 한 전력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전투기 운용은 무기 공급국의 정책 변화, 수출 규정, 기술 이전 조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즉, KF-21의 전투력은 외부 대통령의 결정이나 타국 의회의 정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KF-21 플랫폼이 가진 확장성은 국산 무장 개발을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KF-21은 초기의 핵심 기능 중심의 블록 1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과 무장이 통합되는 블록 2, 블록 3로 진화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산 무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KF-21의 확장성은 외산 무장에 의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가 될 수 있었다. 공군은 이러한 위험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KF-21의 성장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이 단거리 공대공 무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개발이 공식적으로 착수된 것은 KF-21이 단순한 기체 개발이 아니라 완전한 전력 플랫폼으로 성숙해가는 중요한 단계였다. KF-21은 이미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전투기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한국 무기체계와의 완전한 통합에서 완성된다. 그중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과제가 바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무장이다. 적기와의 근접 공중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순간은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며 이 결정적 순간에 전투기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단거리 무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 이런 중요한 영역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KF-21이 스스로의 날개뿐 아니라 스스로의 무장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사업에 국가적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이라는 플랫폼을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독자 전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으로 만들고 있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2는 한국이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공대공 무기 개발보다도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업이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적기를 향해 날아가는 발사체가 아니라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공중전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는 지능형 체계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장거리 공대 지유도탄과 장거리 공대 공유도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접 교전을 상정한 단거리 무장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적기의 기동이 바뀌고 교전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무기는 극도의 반응성, 고기동성, 정밀성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개발의 핵심은 목표 추적 능력이 있었다. 적 전투기는 교전 순간 극한의 회피 기동을 수행하며 적외선 신호를 교란하거나 열을 분산시키는 플레어를 살포하는 등 다양한 대응 기술을 동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이 목표를 끝까지 추적하려면 단순한 적외선 기반 탐지 기술로는 부족했다. 공군이 요구한 것은 방해 요소를 무력화하고 적기의 진짜 궤적을 식별해내는 차세대 복합 센서 기술이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탐지, 기동 패턴 분석, 목표 자료 융합까지 포함하는 고성능 시커 개발이라는 난제를 안게 되었고, 이 기술의 확보 여부가 무기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었다. 추진체 기술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순간적인 고가속이 생명이며 발사 후 1초 안에 적기와의 거리와 속도를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추력 추진체가 필요했고, 동시에 기체가 견뎌야 하는 온도와 압력은 기존 무장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진은 무게 증가 없이 더 높은 순간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술, 고내열 소재, 안정된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다. 이런 기술은 해외에서도 극비에 붙여질 정도로 최첨단 분야이며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년에 걸친 반복 연구와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KF-21과의 완벽한 통합이었다. KF-21은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전체기를 기반으로 다중표적 추적, 자동위협 분석, 데이터 융합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무장 운용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번 무장은 단순히 기체 아래나 날개에 장착되는 장비가 아니라 KF-21 센서 네트워크와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전투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전투기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발사 후 데이터 교환 기술 등 모든 요소가 한치 오차 없이 맞물려야 했다. 이 통합이 완성되면 한국은 처음으로 전투기와 무장이 하나의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의 규모 또한 한국이 이 무기를 얼마나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4,359억 원으로 한국 방산 무기 개발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 긴 기간 동안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무장이 단순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 전체 항공무기 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중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확보되면 한국은 공대공, 공대지, 장거리, 단거리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확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KF-21뿐만 아니라 미래 전투체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한국 항공방위 산업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부품이나 기술을 의존해야 했지만 이번 무장의 개발은 그 의존 구조를 약화시키고 한국 스스로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KF-21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체뿐 아니라 무장 체계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산 무장이 완성되면 한국은 처음으로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전략적 고지였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전력 주권을 손에 넣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외국 기술이 아닌 한국 자체의 기술로 적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장을 갖는다는 것은 군사 전략을 넘어 국가의 자존과 산업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였다. 연구진은 이미 이 과제가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국가적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결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의 본격적인 개발이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개발의 중심에는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위사업청은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조율하며 각 참여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근간을 책임지며 한국형 공대공 무장의 설계 철학을 확립하고 실제 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전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플랫폼의 제작사로서 무장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새로운 무장이 어떤 구조로 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사되는지 분석해 전투기 기체와의 물리적 결합은 물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진동, 데이터 흐름까지 모두 검증해야 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이 KF-21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기체 설계팀과 무장 개발팀이 수백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든 요소를 일치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이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독자 무장을 운용하는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었다. LIG 넥스1은 실제 무장을 구성하는 핵심 전자장비와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는 이번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 중 하나였다. 시커 기술은 공대공 무기의 눈과 같기 때문에 그 능력이 떨어지면 전투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근접 교전에서 우위를 잡기 어렵다. LIG 넥스1은 고감도 탐지 알고리즘, 고속 신호 처리 체계, 교란 회피 기능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커 개발에 집중했고, 그 성과가 무기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하게 된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보된다면 한국은 단거리 공대공 무장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체 개발이라는 또 다른 핵심 분야를 맡았다.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순간적인 고추력과 기동성이 생명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 성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효율 연료 구성, 고온 고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기술, 발사 직후 폭발적인 가속을 확보하는 점화 시스템 등 복합적인 기술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미사일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기술 경쟁이었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장거리 공대공 무장이나 미래 유도무기 개발에도 큰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적 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는 무장을 완성하는 것. 이를 위해 방사청과 공군은 모든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력을 공식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의 미래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결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기술 교류, 테스트 공유, 개발 단계별 데이터 연동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형 공대공 무장 개발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 이 협력 체계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방식이었다. 많은 국가에서는 항공무기 개발 과정에서 기업 간 경쟁과 통제가 심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KF-21이 이미 개발 단계에서부터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만큼 정밀한 무장 통합을 위한 기반도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이 정확히 배치되면서 한국은 이제 공대공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이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을 가장 큰 성과는 단순한 무기 하나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체의 자립이다. 추진체 기술, 탐지 센서 기술, 유도 알고리즘, 통합 제어 시스템 등 이 모든 기술은 단거리 무장을 넘어서 장거리 무장, 순항 미사일, 무인기 킬체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협력 구조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은 단일 무기 개발을 넘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항공 무기 산업 기반을 손에 넣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개발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된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이 사용해온 공대공 무장 대부분은 외국산이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제한을 수반하는 구조였다. 무장의 성능 개량이나 업그레이드는 공급국의 의사에 좌우되며 특정 지역에서의 운용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단거리 공대공 무장을 확보하게 되면 이 모든 제약은 사라지게 된다. 이제 한국은 자국의 안보 환경과 전술을 고려해 무기 성능을 직접 개선하고 나아가 더 빠른 속도로 교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얻는 또 하나의 큰 이점은 전투기 수출 경쟁력의 비약적인 상승이었다. KF-21은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투기이며 가격과 성능의 균형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수출은 기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장 패키지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외국산 무장을 함께 수출하기 위해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종종 수출 협상이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무장을 확보하게 되면 KF-21 수출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국가 간 승인 문제도 크게 줄어든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KF-21의 매력을 2배 이상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전투기의 성능만큼이나 신속한 부품 공급과 무장 보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산 무장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고객 국가들은 전투기와 무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비용과 보급 일정도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 장점은 전투기 계약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2는 단순히 공군 전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기술이었다. 국내 방산 산업에도 거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었다.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고도의 복합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산업 분야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 고성능 전자부품, 연례성 소재, 고추력 추진체, 정밀 유도 소프트웨어 등 이 모든 기술은 단거리 무장을 넘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미래형 무인기 전력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즉, 한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일 무기 개발을 넘어 항공무기 산업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기술적 자립은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공대공 무장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 주변 강대국가의 군사 균형에서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외교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전력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전략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준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조차 공대공 무기 기술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독자 기술 확보는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자산이었다. 공군은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가 완성되면 중장기적으로 전투 전술의 폭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KF-21이 고급 센서 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중표적 교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이 기능을 실전에서 완성하는 핵심 도구가 된다. 근접 교전에서 적기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다면 한국 공군은 공중호세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이 무장은 한국의 미래 전투기 개발 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향후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의 협업 체계에서도 중요한 전력 요소가 된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의 개발은 결국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장을 설계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을 재정의하는 단계로 올라서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 무기가 KF-21과 결합하게 되면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전한 항공전력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의 군사적 자립을 상징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한국 공군과 방위산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었다. 이 무기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나 전력 증강을 넘어 한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떤 전투체계를 운영하고 어떤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주변국들이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유도무기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2는 바로 이 변화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정적 선택이었다. 앞으로 KF-21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되면 한국 공군의 전력 운용 방식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입한 무장의 규격이나 외부 기술 지원 체계에 따라 전술적 제약이 생기기도 했지만 국산 무장을 완비한 KF-21은 전투 상황에 따라 무장을 자유롭게 개량하고 배치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 된다. 이는 공군이 각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교전 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며 실시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즉, KF-21은 더 이상 외국 기술을 운영하는 수동적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을 실현하는 능동적 전력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2는 향후 전투기와 무인기의 협력 체계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세계 공군의 흐름은 이미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혼합 운용으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도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인 전투기는 적의 방어망을 교란하거나 선제적 탐지를 수행하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근접 교전이나 위협 제거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무인 플랫폼과 연동될 수 있는 경량화 고기동 무장은 향후 전투 환경에서 필수적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가 확보하는 기술은 이러한 미래 전투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는 셈이다. 한국 방위산업에 미칠 파급력은 더욱 크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고성능 센서 기술, 복합 유도 알고리즘, 고추력 추진체 설계 기술 등은 향후 장거리 유도무기나 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대공 무기 개발처럼 고난도 전략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국가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 방산산업은 단순 조립이 아닌 기술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해외 시장에서도 더 높은 신뢰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이는 또한 한국이 군사 외교에서 선택지를 넓히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무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외국산 무기 의존 구조에서는 공급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작전 능력이 제한되거나 수출이 좌우될 수 있지만 독자 무장을 가진 경우 이런 제약은 거의 사라진다. 한국은 필요에 따라 우방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거나 특정 지역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의 개발은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항공전력 체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이다. KF-21은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험의 결정체이지만 완전한 전투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자 무장이 필요했다. 이제 한국은 그 무장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도전에 나섰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위협을 관리하며 전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KF-21과 결합하는 순간 한국 공군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투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가 추가되는 변화가 아니라 한국의 항공전력이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선언이 된다. 앞으로 한국은 스스로 만든 전투기로 스스로 만든 무장을 운용하며 국가 안보의 중심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된다. 그날이 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모든 이가 깨닫게 될 것이다.